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주식 투자하는데 참고사항일 뿐이지 여러분 각자의 의견과 각 소신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부동산 투자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시중에 많이 돌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도는 것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또는 시중에 돈이 M1, M2가 너무 많다. 그래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또 자산은 그대로인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산이 이제 높게 보인다.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쪽 방향에서 보냐 저쪽 방향에서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짜장면값, 콩나물값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는 인플레이션 중이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인플레이션은 약 2% 올라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있고 디플레이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이상적인 게 리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중간 단계에 있는 인플레이션은 항상 유도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그 나라가 그 지역이 발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인플레이션과 부동산이 요즘 이렇게 약간 결부를 시킬 수 있고, 요즘에 그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주식도 많이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거기에 정책과 사람들의 심리들이 얼마큼 작동하냐에 따라서 투자가 분들한테는 좀 많은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처하고 대응을 하고 대비를 함으로써 투자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그거를 참고로 여러분도 투자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고 미국 역시 돈을 또 많이 푼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코로나 이후로 트럼프 정부에서도 수많은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우리나라 몇천조를 풀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몇백 배를 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1조 9천억 달러를 또 풀겠다. 이렇게 막 엄청 1천 9천 달러인가 아주간 바이든이 들어와서 트럼프 때보다 더 많은 돈을 풀겠다라고 함에 불구하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보이는 거는 미국 10년 국채가 올라가고 있다. 자, 10년 국채가 또 올라가는 원인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우리가 이제 원자재들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 국채 10년물도 오르고 있고 원자재도 오르고 있다. 여러분 요즘 석유값 계속 오르고 있죠,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광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들이 지금 그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은, 원자재가 오르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징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돈이 그렇게 많이 풀렸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 부동산도 약 10% 이상은 다 상승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도 부동산 가격은 뛰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부동산 가격이 뛰었지만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제일 많이 뛰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뛴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데이터에 따라서 틀리게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나라가 뛰든 말든 우리나라가 또 뛰었던 건 또 사실이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또 부동산 정책이 또 한몫을 하면서 부동산이
가격이 또 상승한 것도 있습니다. 자, 정책의 부작용으로 가격이 뛰었던지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자금이 많이 풀려서 M1, M2가 풀려서 그게 급속히 증가를 해서 뛰었던지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뛰었던지 어떤 이유든 간에 부동산 가격은 뛴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는 약간의 버블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여러분 부동산도요 어느 정도 계속 가다 보면 쉬어야 할 때도 있고 또 버블이라는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항상 버블은 유동자금이 많고 어느 정도 급속히 막 모발까지 자꾸 머리까지 올라갔을 때는 버블이라는 게 생긴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주기설이라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10년 주기설보다도 사실 5년, 6년, 7년의 그런 주기설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쪽에도. 그러면 자, 그 경제가 안 좋아서 버블이 생겼냐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버블이 너무 많아서 그 버블이 터졌냐라는 측면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는 자, 유동자금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풀고 우리나라도 국가 그 채무나 부채 같은 것이 국가 예산이 뭐 늘리고 부채, 기업채 뭐도 풀면서 또 민간한테는 돈을 많이 풀면서도 시중에 돈이 많이 돌아왔는데 불구하고 일반적인 경제는 그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인플레이션이 좀 일어나는 그 원인 중에서도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그 인플레이션이 무지하게 올라와서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이 전부 다 부동산에 막 그 욕도 가격이 올라가서 욕도 하신 분도 있고 가격이 올라가지고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은 뭐 좋다고 하신 분도 있고 또 그 방면에 좋다고 하는 방면에도 너무 올라서 걱정하신 분도 있고 각 계층마다 다양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자 부동산 투자가는 좀 부동산 가격을 좀 걱정할 때도 됐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서울과 광역시, 중소도시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매스컴에서는 항상 보면은 수도권 이야기만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광역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강원도 같은 데는 중소도시는 과연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영향이 미비하죠. 자, 정책을 펴도 수도권 정책 위주로 피고 공급을 해도 수도권 얘기만 하고 지방은 그냥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투자가들이 지방에 우리가 부동산을 관심을 두고 또 투자를 하고 있다. 자, 2000 초까지만 해도 부동산은 지방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없었고 서울로 계속 몰려가고 있었는데 2000년도, 2010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8년도에 부동산이 버블이 생겨서 이제 2009년도에 하락했을 때 뭐 금융위기도 오고 뭐 모기지름에도 터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에서 그때부터 수도권과 중소도시의 그 편차가 좀 있었다. 사실 2000년도 초까지만 해도 그 지방의 부동산은 그대로 보합 내지 조금씩만 상승을 하다가 사실 요즘은 그렇습니다. 2000년도 이후에 수도권이 가격이 올라가면요. 지방은 보합 내지 약간의 상승 이렇게 되지 아니면 약간의 하락 이렇게 되다가 지방이 올라가게 되면 수도권은 보합 내지 약간의 하락 이런 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역시도 서울에서 부동산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연구를 했었지만 지방에 대한 부동산을 제가 한 10여 년부터 지방에 대한 부동산을 연구를 하고 고찰도 하고 했습니다. 자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서울이 올라가면 지방은 그 자리 아니면 약간 내려가고, 또 반대로 지방이 올라가면 수도권은 보합 내지 내려가고 이랬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가격 격차, 가격 편차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서울은 집값이 수도권은 올라가면 엄청 올라가고 또 떨어질 때는 엄청 떨어지더라. 지방은 올라가면 조금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는 조금 떨어지더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과 지방의 또 차이점이라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저 전세율이 낮다. 그래서 그 차액을 매매 차액에서 그 보상을 받더라. 그건 지방은 전세율이 높습니다. 전세율이 높은 것은 매매 차액에서 큰 수익이 없기 때문에 그 임차인에게 그 보상을 받아서 전세율이 대체적으로 수도권보다는 높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 저런 측면 다 봤을 때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PIR을 해서 가격 대비 가격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PIR 하는데, 그 여러분들이 보실 때 수도권은 PIR을 봤을 때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러면 버블이 생길 수 있는 그 요인들이 버블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PR이 너무 높아버리면 버블이 생기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지역에서 부동산을 매입해 줄 사람이 없으면 버블이 생기더라는 게 여태까지 부동산 경제에 대해서 버블에 대해서 나왔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죠. 자, 수도권에서는 지금 10대, 20대까지 부동산을 사고 30대도 부동산을 사고, 그럼 그 이상 또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리고 지금 BR 대비 그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뛰어서 다 막 포기를 해버리고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6년, 7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유동자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서 한동안은 부동산 가격이 서울도 뛸 거다. 부동산은 하방 경직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올라간 가격은 그렇게 내려가지 않는다. 그러나 외부의 영향을 받거나 내부 영향을 받거나 어떤 그 치명타가 들어왔을 때는 아주 심하게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도 그렇고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어떤 그때 왔을 때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뭐 30%, 40% 어느 때는 절반도 떨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약 수도권에는 6년, 7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뛰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PR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는 부동산을 사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들이 지금 예측이 되면서 조심스럽게 한 2, 3년 뒤에는 가격이 조금 위험하지 않나, 그런 판단들을 수도권은 좀 하고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수도권은 좀 어느 정도까지 꽉 찼다. 그런 여유분은 좀 몇 년 남아 있다.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여러분, 가격이 올라가고 있을 때는 뭐 사람들이 사기도 하지만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부동산은 살 사람이 없어요. 그게 위험한 겁니다.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틀린 점이 어떤 거냐면, 주식은 가격이 좀 떨어져도 그 매수자들이 나타나서 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부동산은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매수자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좀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수도권은 그렇다 치고 광역시는 어떻게 되느냐? 광역시, 우리나라에는 대대광, 뭐 광주 계속 광역시들인데, 광역시도 어느 정도 좀 올라갔지만 수도권에서 빠져나온
빠져나온 투자가들이 좀 몰리고 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의 안건이 뭐냐면 1억 미만짜리 주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계속 뭐 들어보셔야 아시겠지만 1억짜리 미만의 가격들은 지금 올라오는데 그것도 대단지에 있는 1억짜리 미만이어야지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요즘 또 그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재건축이라는 것입니다. 재건축 재개발도 수도권 광역시 중소도시를 망라해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들이 지금 활성화를 앞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수도권의 가격은 올라갈 때는 막 무섭게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는 무섭게 떨어진다. 광역시 같은 경우도 올라갈 때는 막 올라가는데 떨어지면 수도권만 쉽게 떨어지진 않더라. 그러면 중소도시들은 어떻게 되느냐? 천천히 올라가고 많이 안 올라가도 또 떨어질 때도 그렇게 영향이 없더라.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IMF 때도 IMF가 뭔지 잘 모를 정도의 그런 그 가격 변동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광역시가 없는 강원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강원도. 여러분, 전 도마다 광역시가 다 있는데 광역시가 없는 도는 유일하게 강원도밖에 없습니다. 자, 강원도가 인구가 최고 많은 데가 원주입니다. 원주가 뭐 35만 인구인데 뭐 서울의 구 하나 정도 뭐 그 정도고 또 강릉이나 춘천 같은 경우는 뭐 서울의 구 하나보다도 인구가 더 적은 것도 있고 하지만 가격은 그 비율로 봐서는 지금